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번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 다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 대략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 이 분석에 따라서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앞서 들어가는 말씀 오프닝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이라는 조선 칼럼입니다. 선우정 칼럼이죠. 지금 논선 위원은 있는데요. 선우정 지금 저 칼럼의 얼굴이 보입니다만 선우정의 아버지가 선우휘입니다. 선우휘. 여러분들 아마 소설가이자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죠? 선우휘라고. 선씨가 아니라 선우가 성입니다. 선우휘 씨의 아들이 바로 이 선우정이라는 지금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선우휘 씨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조선일보의 그 논설위원으로 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이 칼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민님, 감사드립니다. 나영수님, 도둑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해가님, 1인 1구독자 모셔오기 아시아투데이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1인 1구독자. 여러분들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로 계실 텐데요. 구독자 한 분이 또 다른 한 분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구독자가 지금 12만 5천이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희들이 예상 기대를 하는 그런 그 속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한 분이 우리 해가님의 말씀대로 한 분을 이렇게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는, 초대를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을 해달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좋아요는 매 프로그램마다 여러분들이 꾹꾹 눌러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이 쭉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누르는 건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국인은 인내력이 강한 국민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공습으로 런던에 폭탄비가 쏟아졌다. 9개월 동안 시민 3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다쳤다. 160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래도 언론은 흥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한 명이 깔려 숨지자 영국 언론은 영국에 수출하면서 시민의식을 맹비난했다. 독일 공습에 자기 살자고 아이를 밟고 갈 정도로 영국인이 타락했느냐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부른다. 인내와 단결, 절제와 희생으로 영국의 위태함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독일 공습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비행기로 런던에 아주 집중 포격을 쏟아 부었을 때 3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다치고 무려 160만 명이 집을 자신의 그 생활의 터전인 집을 잃었는데 그때도 영국 언론은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한 명이 깔려 숨지는 즉 압살을 당하자 바로 영국에 수출하면서 영국 언론이 아주 전면적으로 대서특필을 하고 주의를 이제 환기를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국민도 견디지 못한 시련이 1979년 연쇄 파업이었다. 불만의 겨울, 윈터 오브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의 그 당시에 가장 흔히 쓰는 언론의 워딩이었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음습한 문구를 인용했다. 화물 운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노동자와 간호사, 청소원, 시신 매장 노동자 등 15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한 달 이상 물류가 마비됐고 치료와 수술이 중단됐다. 중환자가 죽어나갔다. 쓰레기와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노동당 내각은 파업 2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영국의 지배자는 여왕이 아닌 노동조합이란 말을 증명했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노조 이용만 있었을 뿐이다.
승부사 마거렛 대처가 등장해 나라의 조종관을 잡을 때까지 영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이었다. 예, 중간쯤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몰락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듬해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128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자살자가 2배로 늘었다. 민노총의 책임은 누구보다 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 좌파 정권의 지원, 노동시간의 양분할 교묘하게 이용해 반대로 힘을 키웠다. 그 힘을 활용해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 탄핵 집회를 주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외력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이후 민주당은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락해 민노총이 주문한 청부 입법에 열을 올린다. 민노총은 영국 노조 못지않게 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린한 시대의 괴물이었다.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 장관급 관료가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당선 후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하는 소리일 것이다. 대중은 너무 쉽게 잊는다. 이해찬 씨가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말했다. 2020년 총선 대승으로 적어도 10년 집권은 무난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탄생했고 실제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었다. 예,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됐다. 영국의 제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번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 다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를 보는 듯하다고 한다. 라고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 예, 최근에 윤석열 그 민노총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시종일관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영국병을 치유한 영국의 근 수십 년을 십수년을 영국의 이 권력을 주락펴락했던 노조와의 한판 승부를 이끈 영국의 대처 수상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을 윤석열 다음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 권력 교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 그 당시에 윤석열을 찍은 표심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이 즈음에 윤석열 다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칼럼이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부하이콘님이 이렇게 엄지척을 쭉 쓰셨는데 이 칼럼 내용으로 표현을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화를 중이신 건요? 네. 오늘 칼럼에 절대 공감입니다. 협치가 아니라 저희는 법과 원칙이 지키는 나라를 원합니다. 리스빌님. 네. 얼굴 못 본 분님들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김재선 스패너 꽃 할배 별장에서 한번 하시죠. 예, 김재선 스패너님의 어디 그 별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민노총 불법 파업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처사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겁니다. 우리 도인님. 끝까지 민노총이 졌다고 손들 때까지 국민들이 지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나영님. 하느님께서 이 시대의 모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에게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소환나무님. 예,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민노총 배우자를 잡아야 합니다. 파업 불창하신 분들께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라고 에스라헬님. 그렇습니다. 민노총 배우자, 민노총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노동 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그들이 사실은 이론적 제공이라든가 아주 총괄적인 그 배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파업불참한 분들께 그렇습니다. 파업불참하는 그 화물연대 소속의 그 이 기사들한테 막 새총도 쏘고 뭡니까 그 거리에 나붙은 게 참 아주 무슨 우리 배신하고 일을 하는 너희들 바닥에 청소 뭐 이런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그거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현수막도 참 뭐 철자도 현수막에 불특정 다수를 하려면은 글쎄요 그거 하나 누구라도 바로 저 얘기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배신자들아 뭐 배신자 같은 말이 써 있겠죠. 단결 투쟁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될 것이다. 저게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현수막인데요.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 길바닥에서 닭자가 저 박자를 씁니까? 누구 하나 저걸 지적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저 쓰는 것이죠. 물론 뭐 저는 이 언론인이자 기자이기 때문에 저런 게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글쎄요 저걸 불특정 다수가 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다 하면은 저 길바닥 같은 저런 표현, 저런 게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오직 그냥 정치 투쟁에만 휩싸인 그들의 그 속내를 다시 한번 여지없이 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글쎄요, 참. 그렇죠. 네. 객사라니요. 참 끔찍합니다. 북한인가요? 에스라엘님, 금빈님, 도인님, 김나영님. 그렇습니다. 객사할 것이다.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걸 어제까지 자기 동료였다가 화물연대 정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오늘 운전할 것이다라고 할 때 에이 나가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객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어투가 참 윗동네 투네요. 박보라님 윗동네라는 얘기는 저 북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